수강해서 저와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먼저 번에 사전에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한번 숙지하고 오셨나요? 네. 네. 그때 어느 정도 보셨죠?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요? 네. 믿고 이번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인데 이게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데 이게 두 번째. 예, 여기. 다음. 예. 자, 여러분들은 저쪽 뒤에 뭐 꽂히셨는데? 저 이창규 학생은 저기 강의 중에 이렇게 저거 하시면 불편합니다. 자, 대하겠습니다. 네. 이창규 학생은 특별 교육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저와 함께 자료하고 있는데요. 그 스쿠버 장비에 대해서 이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장비에는 BCD라고 하는 부력 조절 장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네. 영어로는 부양식 컨트롤 디바이스, 그래서 BCD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실린더인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산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아니라 압축된 공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를 압축한 실린더, 탱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린더에 있는 호흡기, 우리가 그 물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호흡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다이빙을 계속 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AS Alternator Air Source라고 해서 그 대체 공기 공급원인데, 이거는 이제 보조 호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편하게. 그리고 각종 계기류가 있어요. 수심이나 압력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나침반 뭐 이런 것들 계기류가 있고, 그리고 다이빙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가 이 장비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척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드라이 슈트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드라이 슈트 스페셜티를 다시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식 컨트롤 디바이스 BCD 부력 조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자, 언제 보셨죠?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하강을 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린더 있죠? 공기통을 결합하는 기본적인 이쪽에 뒤쪽에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밸브에 실린더 밸브에 걸어서 기본적으로 이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길이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밸브와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기 뒤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스트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에서 나오는 공기, 우리가 여기 공기를 넣어야겠죠. 그래야 공기가 기본적으로 부력 조절이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 끝에 우리 공기통에서 1단계에서 나오는 저압 호스를 이용해서 이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 호스가 이쪽으로 해서 요 다음에 배기 버튼이 있고, 이게
공기를 집어넣는 버튼이에요. 이게 저 버튼을 연결한 후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안에 치 하는 소리가 나면서 BCD 안에 공기가 차게 돼서 우리가 부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공기가 들었을 때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튼 눌러요. 이걸 알고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누르면 이 배기 버튼이 있는데 이 배기 버튼 누르면은 요 안에 있던 공기들이 위쪽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 공기를 여기에서만 빼는 게 아니라 총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인플레이터 버튼 그리고 죄송합니다. 공기를 빼는 방법은 디플레이터 그리고 이쪽에 땡김으로 해서 이쪽에 배기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도 있는데 스트랩이 있는데 요거를 당김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배출이 되고 또 아래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왜 구분돼서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꼬랑지예요? 공기가 멀리 있는 쪽. 그냥 자세히. 여기저기 네. 공기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위로요. 예, 위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그 자세에 따라서 공기를 수월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인플레이터를 통해서 이걸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기 실수나 아니면은 어떤 부력에 의해서 부력이 팽창하게 돼 있어요. 수압에 의해서 팽창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너무 부력이 커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집니다. 터지죠. 자,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서는 과압 팽창 밸브가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밸브라고 그러죠. 공기가 오버됐을 때 자동으로 해서 이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착용하게 되면은 요 스트랩이 있어요. 이거는 복부 스트랩.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착용하게 돼 여기 양쪽에 어깨를 우리 가방 매듯이 차면 됩니다. 그리고 복부 스트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클립을 연결해서 이쪽도 클립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최종적으로는 이걸로 조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BCD의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김동희 학생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이게 왜냐면은 저 키가 어떻게 되죠? 178입니다. 몸무게가 80. 이게 현재 지금 M 사이즈예요. M 사이즈인데 우리 학생이 착용을 해보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정도 체격에서는 보통 저희는 라지 사이즈를 이제 착용을 해요. 근데 지금 동민 학생 현재는 좀 작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동민 학생이 착용할 때는 BCD는 라지 사이즈. 라지. 네, 라지 사이즈, L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걸로 우선은 BCD에 대한 교육은 되고 다음으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탱크가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에도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밸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나열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선은 재질적인 면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 게 있어요. 우선 스틸 탱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알루미늄 탱크 우리 국내에서는 다 이걸 써요. 이게 스틸 탱크도 있는데 스틸 탱크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전문적인 다이빙을 할 때 이 스틸 탱크를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용량도 또 달라집니다. 용량도 달라지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11리터 용량의 알루미늄 탱크를 이용합니다. 그 밸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밸브가 아니라 연결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딘밸브, 요크 밸브가 있어요. 근데 딘밸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체결 방식에 따른 이제 틀린 방법인데,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일반적으로 요크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딘밸브는 그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아니면 또 좀 더 하드적인 그 다이빙에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근데 이 밸브 규격 자체가 사실은 이게 독일 규격이 DIN이라는 규격, 우리 KS처럼 그 규격이 있는데 독일의 규격이 DIN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돼서 이 밸브, 딘밸브라고 이름이 시작됐어요. 근데 꼭 이 밸브 타입이더라도 요 아답터를 이용해서 그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밸브가 우리 보통은 이제 하나가 달려 있어요.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실린더를 두 개를 연결하고 밸브를 두 개를 써가지고 호흡기까지 두 개를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하나의 실린더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부 유럽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타입, 이게 여기 아까 이 두 개가 연결됐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기를, 실린더에 있는 공기를, 압축된 공기를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압력을 변화를 시켜줘서 그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레귤레이터, 호흡기라고 하는데, 이게 1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단계라고 그래요. 우리 입으로 가져와서 숨을 쉬는 호흡기는 2단계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1단계는 고압의 우리가 보통 탱크 안에 압력이 거의 한 200바 정도의 압력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이 1단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약 10바예요. 약간 편차가 있는데 약 10바 정도의 그 압력으로 낮춰져 가지고 우리 그 BCD 그리고 우리 호흡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타입으로는 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다이아프레임 방식과 이게 피스톤 방식이 있는데, 다이아프레임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에는 다이아프레임은. 왜냐면 여기에서 다이아프레임 방식은 외부에서 이 압력을 우리 수압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에 따라서 수압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공기통에서 나오는 압력도 나오는 우리 10바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압력 조절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하느냐? 여기에 이 겉에 있는 이 다이아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눌러져 가지고 앞에 그 피스톤을 연결해 줘 가지고 그 압력을 여기에서 내부에서 조정해 줘서 우리한테 한 약 10바 정도의 공기로 보내주고, 여기 구멍인데 자세히 보면은 스프링이랑 핀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거는 피스톤 방식이라고 하는데, 피스톤 방식은 이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그 조그만 챔버가 있는데, 챔버의 압력을 이용해서 그 피스톤을 움직여서 압력을 조정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주호흡하는 게 이제 우리 2단계인데, 그 대체 공기 공급은 아까 그 알터네이터 에어 소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보조호흡기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호흡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비상시를 생각을 해서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보조호흡기를 항상 상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 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2단계 주호흡기랑 보조호흡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류예요. 계기류인데 이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통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 공기통 안에 공기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얼마큼 더 다이빙을 할지 어느 시간에 출수를 할지 어떤 다이빙 테이블도 그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속에서의 기본적인 거는 이 잔압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잔압을 알아야 그 우리가 제 시간에 그리고 안전정지까지 필요한 시간까지 다 고려한 출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잔압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깊이를 그 물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지 그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이를 아는 거는 이 수심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심에 따른 다른 그 영향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이빙 생리학과 물리학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 시기가 있고 잠수 시기는 이제 내가 잠수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얼만큼 다이빙을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현재 잘 이런 거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일반적인 시계를 가지고 사용하긴 하는데 별로 이건 사용하지 않고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물속에서 들어갔을 때 방향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형지물이 없어요. 이 육상과는 다르게 지형지물이나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으면은 특히 야간에 우리가 나이트 다이빙도 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서는 우리가 그 나침판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해가지고 좀 안전하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다이빙 컴퓨터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착용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다이빙 컴퓨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그 필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다이빙 물리학, 생리학에서 보조적인 설명을 다음에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액세서리로 이제 깃발과 부위가 있는데 깃발과 부위는 언제 쓸까요? 저게 언제 아마 쓸 것 같을까요? 내일 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쓸 것 같습니다. 내일 쓴다고요? 깃발요? 네네 맞습니다. 저기 같이 다이빙하는 사람 모여라 하는 거. 나 다이빙. 네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 다이빙을 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표시를 위해 우리가 우리 보트 다이빙 할 수도 있고 비치 다이빙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치 다이빙이든 보트 다이빙이든 우리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어디다 묶어놔요? 네? 어디다 묶어놔요 저 깃발은? 깃발과 부위는 그 줄을 통해서 그 밑에 하부에 그 추를 통해서 우리가 웨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부에 보면은 그 배들 매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수를 했을 때 그 서로가 이제 나오는 위치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배와 그 보트와도 거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같이 다이빙 그 다이버들과에도 거리가 있어서 실제 물 속에서 들어가면은 이 바다에서는 파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리로 얘기하는 것보다 호루라기를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호루라기를 필수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수중 라이트는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면은 물속이 사실 시야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시야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이 라이트의 움직임 가지고 서로의 위치 상태를 서로를 연락을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멀리서는 이 손 움직임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은 라이트를 이용해서 큰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서로의 상태를 서로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다이빙을 할 때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라이트가 필수겠죠. 그래서 수중 라이트는 필수고요. 그리고 온도계는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온도를 알아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가 뭐가 있죠? 슈트요? 네, 이 슈트가 비교를 해요 본인이. 왜냐면은 내가 드라이 슈트를 입었다 아니면 5mm 슈트를 입었다 3mm 슈트를 입었다. 근데 온도가 몇 도일 때 내가 느끼는 상대적인 게 있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알아야 그 수심과 그 온도를 알고 내 장비를 알아야 내가 정확한 내가 그 슈트를 어떻게 입어야 좀 더 좋은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이 본인이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따뜻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공구 키트 이제 여부대 뭐 장비 부품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초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적인 기록이 필요해요. 어떤 다이빙에서 다이빙 포인트, 온도 그리고 수심 우리가 나왔을 때 장압이 어땠고 그 현재 상황이 어땠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로그북을 통해서 그 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자기의 그 스킬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고 어느 것을 통해서 그 다이빙 횟수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SNS 앱에서는 그 로그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걸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마이 SNS 앱에서 자기 로그북을 해보시면은 이게 또 검색이나 위치만 보기 여러 가지 입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셔가지고 입력하셔가지고 나중에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 가방, 그리고 SMB 서페이스 메이크 보일러에서 이게 뭐냐면은 일명 소세지라고 해요. 소세지. 이 SMB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출수할 시점에 왔을 때, 자, 우리 수면에는 무수한 배들이 많이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배가 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요. 네, 잘못하면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밑에서 이거를 쏘게 되면은 위에서 우리는 밑에 있지만은 위에 이만큼의 내용이 이게 바깥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여기 밑에는 다이버가 있다. 그래서 배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배들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출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이브 나이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물속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수중에는 폐그물부터 시작해서 낚싯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나이프가 여러분들 그물이 걸렸다거나 했을 때 이 나이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나이프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다이빙을 하면서 꼭 필수예요. 필수인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링크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여기 회원가입을 안 하셨는데 이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저와 함께 작성을 같이 하시고 요 안에는
교육 내용이 다 있으니까 이걸 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앱 깔으셨죠? 네. 네네.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이렇게 비싸고 사실 저렴한 건 아닌데 이 비싼 장비들을 우리가 그 어떻게 그냥 막 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망가질 수 있어. 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그 우리가 장비를 쓰면은 관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바닷물에 가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타이밍하는 바닷물엔 뭐가 있죠? 바닷물은요 물고기. 소금이 있어. 네,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들은 뭐 강화는 되어 있지만은 소금 염분에 강화는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슈트, 핀, 마스크, BCD 이 모든 액세서리를 그 민물에 항상 그 헹궈 가지고 그리고 어느 거는 좀 더 오래 침수를 해둘 필요도 있어요. 어느 장비들은 그렇게 해서 그 그리고 꺼내 가지고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서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일반적인 장비 관리법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호흡기가 있어요. 호흡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전문 관리사한테 맡기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부식되고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충전해서 쓰지만은 거기가 부식이 되거나 잘못되면은 우리가 그거 호흡할 때 그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좀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균이 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또 스쿠버 라인에는 또 그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그 통해서 단 일부 메이커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본적인 우리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한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함께 딸려 있는 뭐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쓸 수 있는 액세서리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장비의 선택을 조금 더 아까 BCD 보셨죠? 그렇게 본인의 장비의 사이즈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장비 종류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제 다음에 장비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장비 사용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상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